2018 메가트로 포커스배 전국 시도 어린이 바둑 대항전의 진행을 맡은 서하선입니다. 오늘 해설에 김배영 프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 16강 5경기 1국과 2국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팽팽하게 1대1로 승부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대전광역시가 조금 우세하지는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결과는 예상외로 1승 1패로 한 판씩을 주고받았고요. 네, 오늘 대국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희는 대국에 앞서서 대회 개요와 출전 선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팀 구성은 단장과 감독이 각각 한 명씩이고요. 선수는 남자 3명, 여자 1명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됩니다. 후보는 2명까지 둘 수 있어요. 참가 자격은 소년체전 참가 기준 16개 시도협회 추천 선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이면 가능합니다. 네, 대회 방식은요 4인 단체전이고요. 16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됩니다. 동일시에는 주장전의 승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제한 시간은 각각 30분에 30초 읽기 3회가 주어지고요. 오더 규정은 1국 여자, 2국 남자, 3국 남자, 4국 남자 이렇게 진행됩니다. 네, 오늘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팀의 대결인데요. 사실 4장전은 3국과 지난 라운드 승부하고 상관없이 사실 진행이 될 텐데 그래도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 2국에서 1승 1패를 나눠 가진 만큼 주장전 승리한 팀이 팀 승리를 가져가게 되지만 어린이들의 바둑은 정말 치열하기 때문에 3, 4국 다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팀 오더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1장 이현주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2장에서 송경윤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죠. 주장전인데요. 광주광역시의 변혁 선수, 그리고 대전광역시의 윤다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전 이윤수 선수와 권진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주장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두 선수 모두 수읽기가 장점이라고 했는데 어떤가요? 네, 4학년의 젊은 에이스 변혁 선수와 5학년의 에이스 윤다호 선수, 이 어린 두 선수가 만난 만큼 정말 치열한 전투 바둑이 예상돼요. 그만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화끈하고 재미있는 바둑 기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승부 대국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2018) 메가토르 포커스배 전국 시도 어린이 바둑 대항전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팀의 대결입니다. 네, 지난 라운드 1국과 2국을 1대1로 마무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두 팀이 아주 전략을 많이 세워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에서 광주광역시의 여자 선수인 이현주 선수가 예상외의 선전을 거두면서 완승을 거뒀거든요. 네. 대전팀이 처음에는 승리를 자신했을 것 같은데 1, 2국의 내용을 보고 좀 긴장을 하지 않을까,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전광역시의 권진현 선수입니다. 봉암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2006년생입니다. 장점은 수읽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었네요. 네, 권진현 선수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요. 그리고 대전 안관욱 바둑도장에서 프로기사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어린이에요. 네, 광주광역시의 이윤수 선수, 금부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2007년생입니다. 장점은 잔수에 강하다라고 말을 해주었는데요. 네, 이은주 선수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소년체전 초등 광주 대표로 출전하고 신안천 1년배 학년부 우승을 하는 등 5학년인데 벌써부터 굵직굵직한 성적을 낸 선수예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3장전, 네, 주장전인데요. 대전광역시의 윤다우 선수와 광주광역시의 변혁 선수입니다. 나이는 변혁 선수가 한 살이 어린데요. 광주광역시의 변혁 선수, 승훈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2008년생입니다. 빠른 수읽기와 집중력이 좋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장래희망이 이제 재밌죠. 16 프로 바둑 기사입니다. 네. 그만큼 프로 기사 이상의 뭔가 바둑계에 큰 족적을 남길 꿈을 갖고 공부하는 친구네요. 네. 대전광역시의 윤다우 선수입니다. 법동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2007년생입니다. 장점이 날카로운 수익기라고 하네요. 네, 윤다우 선수는 대전 옥득진 바둑도장에서 현재 프로기사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친구고 2018 대전 교육관배 최강부에서 우승하고 같은 해 하나생명배 대전 예선 국수부에서 우승하는 등 대전 지역 현재 에이스 선수죠. 네, 3장 주장전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대1인 상황에서 주장전에 돌입했어요. 두 선수 다 이 판의 그 중요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판을 이기면 남은 4국의 결과와 관계없이 팀 승리를 결정짓게 됩니다. 네. 역시 주장전인 만큼 약간 긴장감이 더 맴도는데요. 네. 초등학교 5학년의 윤다우 선수와 초등학교 4학년의 변혁 선수. 초등학생의 나이에 이렇게 1년 차이는 적지 않은 차이거든요. 하지만 변혁 선수 16 프로 기사를 꿈꾸는 아주 다부진 목표를 갖고 있는 선수인 만큼 그 한 살 차이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사실 지난 인터뷰에서는 변혁 선수가 약간은 긴장을 한 모습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송대국이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변혁 선수가 이렇게 큰 승부를 여러 판 펼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윤다우 선수 이상으로 이 판에 좀 더 집중하고 좀 자신감 있게 대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광주광역시는 수많은 프로기사들을 배출한 명문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프로기사로는 김지석, 백홍석 선수 등이 있죠. 또 상대팀의 대전광역시는 안관욱 프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뿌리를 내리며 전문 기사를 양성한 바 있고 또한 현재까지도 지역 영재 입단대회, 지역 입단대회 등 꾸준히 입단자를 배출하면서 아주 지역의 강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바둑은 지난 1, 2국과는 다르게 좀 초반에 신중한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이 판의 그 무게 때문인지 어린 친구들도 좀 긴장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렇게 네네. 어린 친구들이 주로 개인전 시합을 많이 참가를 해봤을 텐데 단체전은 좀 이색적이거든요. 배우는 도장과 소속 학원에서 단체전으로 시합을 한 경우는 몇 번 있으나 이렇게 큰 대회 그리고 지역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단체전은 드물기 때문에 개인전보다 조금 더 부담감을 안고 대국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국을 임하는 각오가 개인전 이상으로 좀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바둑 공부를 시작한 지가 오래 안 됐는데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 막 대회 나가서 열심히 바둑 두고 그런 모습 보니까 사실 저도 바둑 대회가 나가고 싶더라고요. 네. 조금 더 실력을 쌓아서 내년 초에는 한번 성인부로 대회를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요즘에는 특히 여류 시합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프로 시합뿐만 아니라 각종 아마 그리고 동호회에서 여류 시합이 많아지면서 여자 동호
동호회 그리고 기후회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비단 전문 기사를 꿈꾸지 않더라도 바둑을 취미로 즐기시는 그런 성인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초반 진행은 이쪽 백이 흙의 소목에서 이렇게 먼저 걸쳐갔고요. 흙이 이렇게 한 칸 높은 협공을 했어요. 이 수는 과거에 최철원 정석이다 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최철원 구단이 중요한 대국에서 일관되게 들고 왔던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 정석 선택을 하면서 그 철옹성 갔던 이창호 구단을 무너뜨리고 국수전 타이틀을 빼앗은 바 있습니다. 네, 왜 그런가요? 이수는 사실 최철원 구단의 별명이 독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네. 독사라는 별명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번 잡으면 놓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건가요? 네. 뭔가 우세를 이렇게 다졌을 때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계속 끝까지 상대를 괴롭히면서 그 전투에서 아예 대승을 거둬서 판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최철원 구단의 전투적 기풍과 잘 맞는 수가 바로 이수입니다. 이렇게 한 칸 높은 협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게 최철원 구단의 그 즐겨두는 수법이었어요. 보통 백이 다음에 이렇게 두는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협공을 하거나 아니면 한 칸 더 이렇게 두는 수가 좀 더 간명한 의미를 담은 한 수인데 오늘 백의 윤다우 선수는 이렇게 대협공을 하면서 전투를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네. 변혁 선수는 이곳에서 뭐 위로 이렇게 뛴다거나 혹은 아래로 뛴다거나 해서 전투적인 정석 선택을 할 수 있었으나 다시 이렇게 다가오면서 좀 더 간명한 수를 택했습니다. 네. 자, 그러자 백도 이렇게 넘어가서 불만 없고요. 사실 두 선수가 장점이 모두 빠른 수읽기라고 네. 변혁 선수는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윤다우 선수는 날카로운 수읽기 뭐 비슷한 거죠. 네, 수읽기가 본인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두 선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끈한 전투 바둑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은 약간 탐색전 거고요. 하지만 흙이 이곳을 한 칸 뛸 때 백이 무언가 공격하는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큰 전투는 아니지만 조금씩 잽을 날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변혁 선수와 윤다우 선수는 바둑 입문 시기가 둘 다 같아요. 1학년 때 바둑을 시작을 해서 변혁 선수는 현재 4학년이기 때문에 4년이 됐고요. 윤다우 선수는 현재 5학년이기 때문에 5년이 되었죠. 두 선수 다 4학년, 5학년 어린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런 아주 초반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 저수 설명하시면서 최철원 구단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실제 성격이 굉장히 바둑하고는 다르게 엄청 좀 유하고 성격이 좋다고 전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제가 사실 근데 얼마 전에 그 최철원 구단이랑 젖바둑 둘 기회가 있어서 바둑을 뒀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9점을 깔고 뒀는데 무참하게 돌을 다 잡으시더라고요. 보통 젖바둑에서 그렇게 많이 안 뜰 텐데 그러니까요. 네. 웃으시면서 다 잡길래 네. 평소 그 최철원 구단의 그 성격과 바둑판에서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그쵸. 것으로 유명해요. 네. 그 최철원 구단이 지금 결혼해서 그 아이 둘의 아빠가
프로인데 아, 네, 프로 기사잖아요. 그렇죠. 와이프분이. 네. 와이프는 이제 동료 프로 기사인 윤지 프로죠. 네. 네, 그 아빠의 힘을 바둑판에서 유감없이 보여준 것 같고 아빠기 때문에 그 미인계가 잘 통하지 않은 것 같네요. 다음부터는 네. 안 둬야겠어요. 기분 되게 상했거든요. 실제로 그 윤지 프로와 최철원 프로가 이제 연애를 할 때 이제 왜 의뢰 그런 질문 하잖아요. 두 기사는 연애할 때 종종 대국을 둡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네. 이제 일관되게 윤지 프로가 몇 판 뒀는데 이제부터는 절대 안 둔다. 뭐 그래도 여자친구인데 좀 살살 할 만도 한데 아, 뒀다면 무참히 다 잡아버리니 두기 싫다. 이렇게 아. 웃으면서 네, 인터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미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최철한 구단의 매력이죠. 네, 역시 승부사인가요? 또 왜 어떻게 보면은 좀 잔인한 게 웃으면서 대마를 다 잡는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되게 얄밉게. 그러니까요. 이거 모르세요? 하면서 다 잡으시더라고요. 독사 최철한 구단이 즐겨두는 이 한 칸 높은 협공. 네. 광주광역시의 변혁 선수가 들고 나왔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초반 진행은 약간 더디네요. 네. 상대방이 이렇게 전투를 걸었을 때 백도 전투를 마다하지 않았는데 흑이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전투를 피했어요. 하지만 뭐 다시금 이쪽에서 돌이 부딪히면서 미생마와 미생마가 동시에 이제 부딪히면서 전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대전광역시 팀에 응원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이게 토너먼트전이니까 아이들에게 부담 가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한 판 한 판 편안하게 오늘도 두라고 했어요. 했고 여건만 된다면 뭐 일성일성 해 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아이들 우리 선수들의 관련돼 있는 공부나 트레이닝은 우리 이제 감독이 뭐 옥덕진 사범이 열심히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어서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긴장하지 말고 평소에 했던 실력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러한 바둑이 되고 내용이 또 좋은 바둑으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선수들 화이팅! 대전광역시의 김용수 단장님께서 인터뷰 남겨주셨는데요. 선수들에 대한 믿음이 굉장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기대해 볼게요. 백 모양이 어딘지 모르게 엷어졌어요. 대전광역시는 의욕 있게 이 대회를 임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만큼 뭐 사전 인터뷰에는 겸손한 표현을 썼지만 단순히 한 판 한 판이 아닌 저기 끝까지 우승을 목표로 달려왔을 텐데 광주광역시에게 1국에서 굉장히 불의의 일격을 맞고 이번 주장전에 임하는 이 변혁 선수도 초반에 아주 단단한 모양을 갖추면서 상대팀 에이스 윤다우 선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백이 어디를 둬야 될까요? 이미 사실 모양이 썩 좋진 않아요. 네. 지금 흙이 아주 단단하게 백의 급소에 잘 이렇게 위치해 있거든요. 실리로만 본다면 이쪽을 차지해야 되고요. 또 중앙 두통으로 본다면 이쪽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 윤다우 선수는 어쨌든 흙도 아직 미생이기 때문에 당장의 실리보다는 대세점을 차지하면서 중앙 두터움을, 중앙의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자 흙도 일단 이곳을 뛰어갔고 이곳을 이렇게 뛰어가면 백도 뭐 이런 식으로 지켜두어서 어쨌든 백도 모양을 잘 갖춘 상황입니다. 역시 주장전답게 조금 무게감 있게 대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4국과 상관없이
지금 이 주장전이 승부판이니까요. 네, 두 선수 뭐 더 어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때 이상으로 긴장되는 한 판입니다. 윤다우 선수 흙이 이렇게 두 칸을 띄웠는데 일단 받지 않았어요. 예전에 이곳 걸침을 했을 때는 양걸침 이 자리가 너무 아파서 웬만하면 이수엔 응수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정설이었는데 요즘 그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이곳 걸침 따위는 가뿐히 손을 빼는 게 오히려 유행이 되고 있고 백이 이곳을 먼저 두었는데 흙이 이쪽이든 혹은 반대편이든 붙이면 오히려 흙의 행마가 백보다 좀 더 좋은 모양이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받을 것 같지는 않네요. 뭐 근데 받아도 좋은 자리니까요. 네, 지금 지금 4장전인데요. 대국이 너무 빨리 진행이 돼서 네, 3장전에 그 주장전 변혁 윤다우 선수가 침착하게 탐색전을 펼치고 있다면 이 4장전에 이은수 선수와 권진현 선수는 뭐 아주 기세 좋게 속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집에 윤곽이 또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속도는 굉장히 빨리 돋고 아주 기세 넘치는 수술을 둔 것 같은데 큰 전투 한 번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 뭐 이 대국을 치르는 어린이들의 마음이 어떨지는 잘은 모르지만 왠지 이 승부와는 관계없이 3국의 승부가 팀 승부에 바로 직결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긴장감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판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우하기 같은 경우는 흙이 먼저 두면 백은 잡히는 거잖아요. 자, 흙이 먼저 둔다면 간단하죠. 이렇게 쓰면 네네. 축이에요. 네. 네, 축으로 잡히는 수가 있고 이 수는 실제로도 엄청나게 큰 자리입니다. 근데 너무 커 보여서 저는 지금 계속 저기만 보고 있는데 지금은 저 자리가 뭐 작은 건가요? 지금도 굉장히 크죠. 네. 이 자리는 탐이 나는 자리인데 두 선수 다 한눈을 팔고 있고 사실 이 자리 못지않게 이쪽 방면에 이제 백을 삭감인가요? 그쵸. 침투도 가능한가요? 뭐 흙은 뭐 이쪽으로 이렇게 침투를 해서 깨는 거, 백은 반대로 뭐 이것을 이렇게 뭐 지키는 수, 뭐 등등이 큰 자리예요. 네. 이거 못지않게 이쪽이 큰 자리라서 이곳을 손 빼고 이런 식으로 뛰어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쪽은 상대적으로 큰 자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두 선수는 손이 중앙으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백이 젖혀 있고 흙이 받으면서 흙 모양에 대한 활용은 어느 정도 다 했거든요. 더 이상 위에서 눌러야겠다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또한 흙도 일단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면서 이 돌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백이 두텁다고 당장 이 돌이 뭐 몰리거나 쫓기거나 하는 돌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대의 큰 모양을 깨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이은수 선수가 그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점을 했는데요. 지금은 침투가 좀 어려울까요? 지금 침투는 이제는 이쪽으로 침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침투를 해야 되는데 백이 여기서 밑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조금 세게 부딪혀갈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붙여간다면 최소 패 이상은 만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백이 이곳 한 칸을 뛰기 전에 침투를 하는 거랑 이 돌이 온 후에 침투를 하는 거랑은 싸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네. 그리고 흙은 또 이쪽을 받아 두었는데 자 그러자 백이 이쪽까지 선수를 하고 나왔어요. 제가 그 이번 어린이 대회를 해설을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상대에게
시선이 쫓아가지 말아라, 곧 손 따라 두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왠지 백은 여러 모양에서 선수 활용을 하면서 좀 분주하게 움직인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쪽도 선수했고 여기도 선수했고 또 중앙 쪽도 선수를 하니까 흙이 또 받았고 이곳이 요철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철을 두니까 흙이 또 받았고 무언가 백의 착수에 흙이 좀 따라 나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곧 주도권을 계속 백에게 내준 채 대국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지금도 또 받았는데요. 그렇죠. 뭐 아, 네. 이렇게 되고 좋은 나니까 자리를 네, 다. 백이 백이- 계속 좋은 자리를 먼저 두고 네. 흙은 백의 좀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 그런 인상을 받고 있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상변 침투를 해야 될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이거 침투는 일단 시급합니다. 여기 마무리가 되면 큰 자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두 선수 장점으로 권진현 선수는 수읽기, 이은수 선수는 잔수에 강함, 곧 전투, 수읽기를 장점으로 꼽았는데 이 대국만큼은 글쎄요, 뭐 착점 속도는 빨랐으나 대국하는 모양은 좀 침착하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바둑을 두고 있어요. 지금 대전광역시 팀 선수들은 거의 다 이제 옥득진 프로 바둑도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권진현 선수만 안관욱 프로 바둑도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전은 안관욱, 옥득진 이 두 신구 프로 기사가 차례로 이제 보급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프로 기사를 배출했고 각종 대회에서도 굵직굵직한 성적을 많이 낸 바 있는 지역 바둑의 아주 전통의 강호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옥득진 프로가 대전에 뿌리를 내기 시작을 하면서 꾸준히 지역 영재 입단 대회에서 입단자를 배출하는 등 아주 수도권을 위협하는 그런 강한 지역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변 네, 침투를 했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곳 침투는 시급한 자리였어요. 일단 침투를 했는데 자, 백이 침착하게 참아두는 방법이 있었고 이렇게 위로 공격적으로 두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수는 백이 지금 둔 이 자리 이렇게 붙여가면 아마 어렵지 않게 타겟 될 거예요. 이렇게 위로 호구를 칠 수도 있고 또 아래로 이렇게 젖혀갈 수도 있고 등등의 타겟 수단으로 흑돌에 대한 사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 흑이 살아가면서 백에게 두터움을 허용하고 또 반대 흑 모양이 좀 약해질 수 있겠죠. 네, 근데 붙이지 않고 입구절을 두었거든요. 자, 이수는 좋은 행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백이 이렇게 손을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를자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곳 흑은 백집을 깨고 살았지만 백도 제법 좋은 모양이 지금 갖춰지고 있어요. 자, 지금 일단 이곳을 끊어갔는데 자, 이수는 큰 자리인 건 맞지만 지금은 시기상조예요. 지금은 이수보다 뭐 중앙 쪽 자리 그리고 이쪽 흑이 이곳을 먼저 두는 것과 백이 이곳을 이렇게 나를자로 지켜두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지금 흑은 빨리 선수를 잡고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이쪽의 수단을 강구하고 싶어요. 네, 만약에 좌하기까지 백이 모두 차지를 한다면 집균형이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흑은 양쪽에 집이 있고 백은 이쪽에 큰 집을 차지한다면 백은 이쪽 집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차지한다면 백이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 흑이 귀중한 선수를 잡고 이쪽을 두게 된다면
대국은 알 수 없고 이쪽 처리가 승부처가 되겠네요. 자, 두 선수 글쎄요. 느낌에는 처음으로 장고에 돌입한 것 같아요. 대국 시작한 지 뭐 아직 30여 분이 안 됐는데 판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거든요. 그만큼 두 선수의 대국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증거입니다. 네. 우변 같은 경우 흙이 먼저 두면요. 건너 붙일 수 있나요? 자, 우변이라고 하면 저 자, 백 있는데 자, 얘를 이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조금 더 오른쪽이요. 이선 쪽에 아, 이선이면은 뭐 아래요. 그 102점 지금 아, 이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이쪽 말씀하시는 네네. 거. 아, 네, 이수 끝내기로는 가능한데 맨 마지막에 두어야 할 자리예요. 네, 너무 네. 작습니다. 네, 가능하긴 한 거죠? 네. 그냥 궁금했어요. 네. 뭐 상처 받으시겠지만 떡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네, 그런가요? 네, 뭐 지금 당장 둘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도 이렇게 끝내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래쪽으로 젖히는 편이 좀 더 나아 보여요. 네. 네, 어떻게 하지만 그렇게 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아, 부분적으로 사실 이 붙이는 수는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모양에선 좋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이게 확실히 기억을 하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더라고요. 아, 기억 못해요. 중앙집이 깨진 거죠? 네, 일단 흙이 이쪽 방면에 급소를 두었는데 어쨌든 간 이 형태상의 급소는 맞아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것 붙임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과격한 그런 수고 이 수는 좀 온순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이 형태상의 급소는 맞아요. 자, 어쨌든 흙이 일단 요처라고 생각했던 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백도 자, 이쪽 모양이 어느 정도 깨졌죠. 또 네. 이쪽 모양도 투자한 거에 비해서 큰 집이 날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백도 이제 뭐 집이 많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바둑도 약간 해볼 데 없는 바둑 아닌가요? 그렇죠. 초반에 좀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두 선수 다 침착하게 바둑을 후반으로 이끌어가면서 계속 국면은 크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채 이제 큰 싸움 없이 가고 있고요. 지금까지 뭐 흑이 크게 우세하다, 백이 크게 우세하다 뭐 이런 흐름 없이 잔잔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을 붙여갔는데 사실 이 수는 선수는 아닙니다. 이유는 흑이 그냥 가령 뭐 이렇게 호구를 쳐서 지켰어요. 그럼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어도 자 어떻습니까? 끄는 이 102점이 잡혀버리잖아요. 네. 곧 이 수는 네, 이 수도 역시 떡수입니다. 네. 사실 왜 그 떡수라는 표현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당연히 표준말은 아니죠. 근데 가장 귀에 잘 전달되고 좀 바로 이해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하긴 제 돌이 투자가 돼서 저렇게 잡히게 되면 당연히 손해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곳을 끊어갈 수 없고요. 이곳 끊지 않을 거면 이곳 둔수로는 아래쪽으로 지켰어야 되잖아요. 자, 권진현 선수 그걸 아는지 일단 이곳을 붙여서 임시 처방을 했고요. 이제 아마 손을 돌려서 또 이쪽 방면에 끊어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격적인 수를 둘 것 같습니다. 끊어갈까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바둑에서 승부처다운 승부처가 이제 돌입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뭐 대마 싸움이 일어날 때가 바둑에선 종종 나오는데 이 대국도 어느 순간 갑자기 끊겨서 흑대마가 혹은 백대마가 사내 죽네라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이어두었네요. 네. 이렇게 이어두게 된다면 백의 이 교환은 활용이죠. 백이 분명히 실수를 했으나 흑이 백보다 좀 더 나중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보통 나중에 실수한 사람이 바둑을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의 이수는 실수해서 이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귀중한 선수는 다시 백에게 왔어요. 백이 둘 수 있는 수법은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곳 붙여 있는 교환 때문에 단수를 쳐도 받으면 호구 모양으로 지켜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끊으면 이 두 점은 지금 잡혔고요. 흑은 뭐 이렇게 단수를 친다거나 해서 이 두 점을 좀 작게 죽여야 되는데 어쨌든 백도 이 두 점을 잡으면서 이 모양의 안정을 취했습니다. 잡는 거 보고 있겠죠? 글쎄요, 이게 좋은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수로는 진짜 백이 확실히 이겼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이런 수들도 가능하거든요. 아, 네. 네. 이건 뭐 흑이 나와서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이렇게 끊기니까. 그러면 흑은 나중에 이제 요 정도 선수 활용하는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로 이것을 끊어버린다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치받고 끊어서 백돌 전체에 대한 사활을 위협할 수 있거든요. 거의 이 돌이 잡힐 일은 없겠지만 네. 정말 백이 이게 죽지만 않으면 내가 이긴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일단 실전처럼 자, 이것을 이어서 두텁게 정리하는 수법도 가능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쪽에서 제법 큰 싸움이 펼쳐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해봤는데 다시금 두 선수가 작은 실수를 주고받으면서 또 장기전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수 끝내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가 어쨌든 이쪽에서 백이 선수를 잡고 이쪽을 지켰어야 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흑이 선수 잡고 이쪽을 누르니까 바둑은 대번에 미세해졌어요. 네. 흑이 중앙 쪽 두텀을 좀만 집으로 굳힌다면 이 바둑 알 수 없습니다. 네. 권진현 선수와 이은수 선수는 지금 형세를 아는지 모르는지 반상을 응시하고 있는데요. 정말 판을 넓게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린 친구들이면 어린 친구들일수록 대세관 판을 넓게 본다고 하셨는데 이게 곧 대세관인데 대세관보다는 부분에 집착하고 수, 공격, 잡는 것 이런 거에 집착하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지금처럼 누가 봐도 판이 만만치 않고 미세하거든요. 이럴 때 대처, 후반 끝내기에서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보통 자신들이 두었던 바둑이 다 대마 싸움을 했고 또 백수 이전에 다 무언가 죽거나 혹은 살아서
판이 결정이 난 바가 있는데 지금처럼 싸워보지도 않고 후반으로 갔을 때 끝내기도 그렇게 많이 해본 분야가 아니라서 어색한데 거기다가 또 형세도 이거 구체적으로 형사 판단 안 해봤는데 집균형이 대충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좀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자, 이은수 선수는 단점으로 너무 빠르게 둔다. 자, 이걸 꼽았어요. 지금 대국 시작한 지 30여 분이 조금 지났는데 아마 두 선수 이제 시간이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았을 테니까 아껴둔 시간을 이제 후반에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죠. 자, 이걸 집었는데 이쪽을 이은 것도 좀 손해입니다. 자, 그러자 흑이 여기까지 선수를 했고 다음에 끊어먹는 큰 자리를 남겨두었어요. 진짜 알 수 없겠는데요, 이 바둑이. 네. 상대적으로 주장전 승자가 이 팀 경기를, 팀 승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좀 주목받지 못했던 게 4국일 텐데 이 판은 잔잔하지만 또 긴장감 있는 그런 승부가 펼쳐지고 있네요. 지금 두 팀 모두 좀 멀리서 와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일 텐데요. 끝까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흑이 지금 권진현 선수가 일단 이쪽을 벌려가면서 어쨌든 중앙집을 만들고자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수로는 백이 밀어간 이 자리도 굉장히 두텁습니다. 이 자리는 흑이 둔다면은 이 모양이 다 연결이 되면서 집이 될 수도 있고요. 백이 둔다면 아예 삭감 수준이 아닌 침투까지 가능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돌을 잡지 못한다면 완전히 납작하게 눌리는 거예요. 뭐 이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백돌들이 계속 돌이 온다는 가정하에 더 두터워지면 이수까지도 가능하다는 네.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백이 이것을 밀어가고 붙이고 젖혔어요. 자, 여기 끊고 자, 늘 겁니다. 여기서 흑의 선택이네요. 자, 이쪽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이 한 점을 살릴 것이냐. 네. 지금 말씀드린 상황에서 백이 이쪽으로 손이 가는데 네. 가장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갑자기 백의 행마가 갑자기 엄청난 속수가 등장했습니다. 별로 크지도 않은 집을 깨겠다고 빵떼담을 허용했어요. 여기서 백이 좀 포인트를 잃었네요.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부분 이런 한 수 한 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은수 선수가 초반에는 더 힘을 냈었는데요. 지금 약간 후반으로 갈수록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둑판이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는 뭐 장 끝내기로 돌입하고 있고요. 네, 지금 또 사장전에 집중을 해서 저희가 보다 보니까 3장전이죠. 주장전 또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 동시에 두 판 모두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장 주장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에서 흑이 이쪽에 좀 집중을 해서 어느 정도의 집 모양을 확보했어요. 하지만 이 모양은 나중에 밭전자를 째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남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노림이 있다 하더라도 흑은 이쪽에
집을 좀 확보했고요. 반대로 백은 이쪽을 계속 투자하면서 이 흙을 쌈짓 찌고 살게 만들었어요. 다음에 찝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정확히 2집 내고 살았죠. 네. 그리고 이쪽을 모조리 부시면서 흙의 모양을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또 날카롭게 지금 갈라갔거든요. 자, 이 모양에선 항상 경계해야 되는 자리가 이거예요. 그치만 흙도 이게 싫다고 이수로 그냥 이렇게 받기에는 이쪽에서 당하고 또 이렇게 밀어서 또 당해요. 만약에 호구 친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또 침투가 가능하죠. 그래서 흙이 이걸 밀어갈 때, 백이 밀어갈 때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아래로 위로 양쪽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할 바엔 애초부터 그냥 손을 빼서 이수 자체를 당해주자, 이런 작전입니다. 자, 대국 시작한 지 약 40여 분이 흐른 지금 4국 이은수 선수와 권진현 선수는 거의 종착역에 다다른 반면 윤다우 선수와 변혁 선수는 아직 중반전에 이제 막 돌입을 했어요. 네. 왠지 이은수 선수랑 권진현 선수는 초읽기 시작도 안 하고 대국이 종료가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모양이 펼쳐진 것보다 더 어려운 바둑이 이렇게 4국의 이은수, 권진현 선수처럼 좀 잔 끝내기가 계속 지속되는 바둑, 그러면서도 차이가 크지 않은 바둑이거든요. 이 한 집, 이 숨은 한 집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장고하고 계속 탐색해야 되는 장면이고, 그 와중에 형사 판단 그리고 수읽기도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투 바둑보다 어려운 게 이렇게 미세하면서 계속 이렇게 잔잔했던 바둑인데, 이 두 선수는 마지막까지 손길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자, 윤다우 선수가 일단 이곳을 갈라가자 변혁 선수가 지금 장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두 점은 사실 큽니다. 아직 백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이 두 점을 집착을 했다간 실리로 일단 큰 손실을 본 후에 제대로 공격 한번 못 해본다면 집으로 굉장히 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국에 우악이요. 흙이 이었거든요. 백이 젖혔더니 흙이 이었어요. 이 자리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우악이요. 네네. 네, 근데 저거를 잊지 않고 그냥 호구 치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사실 이 호구는 그 사활이 걸려있을 때는 웬만한 호구가 이득입니다. 네. 하지만 사활이 걸려있지 않을 때 그냥 집 모양으로 봤을 때는 있는 게 득이에요. 일단 팩감으로도 여기 호구 치면은 먹여치고 뭐 다음에 단수까지 쳐 있다는 가정하에 팩감이 2개 나오는데 지금 팩감이 없죠. 네. 또한 호구 치었을 때 흙이 다음에 맞고 이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맞고 이었을 때 한 집 차이가 나나요? 모양이 좀 더 좋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있는 게 보통인데 여기를 이렇게 둔 거니까 네네. 네, 모양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음에 이제 백이 이곳을 젖혀 있게 되면 이 가일수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호구가 있는 것보다 더 득일 수도 있겠어요. 네. 지금 3장전은 조금 형세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3장전은 아직은 뭐 판이 많이 진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좀 대전광역시의 윤다우 선수가 좀 편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사실 지금 4장전은요, 대전광역시의 권진현 선수가 좀 더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